지금 우리들의 일터 어떤가요?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 중이죠. 비핵심 업무 및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 축소하겠습니다. 이어서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이라고 인원을 조정, 다시 말해 감축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부서가 있다고 칩시다. 이 부서가 핵심 사업일까요? 비핵심 사업일까요? 기재부가 봤을 때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으니 비핵심 사업으로 분류가 돼요. 그럼 이 부서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인력 운영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보수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 자체가 빠진다면 그 직무 자체도 거의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원이 가장 많이 준 철도의 경우 필수 안전부서와 관련된 부서가 사라지거나 안전 인원이 축소되면 그 결과는 노동자의 안전과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예산을 10%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컬러 프린터를 못 쓰게 하고 냉난방기도 틀지 못하게 합니다. 경상경비 또한 일괄적으로 줄이고 있어서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모두의 노동 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쥐어짜는 것은 이미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할 만큼 했죠. 복리후생비가 작년보다 평균 24% 감축되는 등 그런데도 이명박근혜 정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더 이상 짜도 나올 것도 없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더 쥐어짜겠다고 합니다. 오죽할 게 없었으면 기관이 이제 창립 기념일 1년에 딱 한 번 쉬는 그 창립 기념일조차도 평일에 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효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자산 매각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 시절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 공공산업 정책에서 실패하죠. 공공연한 정부의 이 정책 실패를 관련 공공기관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멀쩡한 사옥을 울며 겨자 먹기로 매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은 해야 하니까 매매한 사옥으로 다시 임대로 들어갑니다. 매매한 대금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아마도 조만간에 그것도 바닥이 나겠죠. 공공자산은 날아가고 그 자리에 민간 건물주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 무모하고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우 큰 규모의 자산을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답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거대 자본들이 살 수 있을 텐데 결국엔 거대 자본 배불리기가 아닌가. 그런데 더 우려되는 점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 재산 14조 원어치 넘게 팔겠다는 중요한 결정을 너무나 졸속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14조 5천억을 결정을 했는데 요걸 이제 한 30분 만에 회의로 결정이 돼요. 사전에 공유도 안 하고 민간위원들이 뭐 일지도 모르고 이게 뭔 안건인지도 모르고 몇 년 전부터 전경련이 꾸준히 요구했던 노조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봐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부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논리로 보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아 쓰는 돈은 공시해야 할 판입니다. 조합원이 저희한테 회계장부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열람했으면 좋겠다, 감사하고 싶다, 감사를 강화하자 이런 거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제3자가 왜 제3자가 와서 노동조합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이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 정권 및 그 세력이 아닐까. 노조가 인사권과 경영권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면서 단협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노사가 맺는 단협은 노사 자율주의가 원칙이기에
ILO에서도 정부 등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 ILO는 윤석열 정부에게 각종 지침으로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침 수립 시 노동조합과 교섭할 것을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대해서 단체 협약상의 권리를 통해서 그것을 적절히 제어하고 사업장 내 이제 민주화를 하는 게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이고, 그래서 사실 인사나 경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이제 참여가 당연히 없으면 안 되는 사항인데, 그걸 이제 다 이제 빼겠다라는 방식이니까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4년 내 대부분의 공공기관 보수를 직무급제로 전환하고 성과급 비중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핑계로 호봉제를 없애고 업무와 성과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정말 이중구조가 해소될까요? 하지만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이 되는 기관 간 불평등과 비정규직과의 불평등은 그대로 두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중요한 임금체계 개편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고 있죠. 노동시장에 이중구조를 해소를 한다는데 그걸 임금체계 하나 덜렁 던져놓고 이중체계를 갖다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답이 없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중구조의 문제는 결국에는 생산구조라든지 경제구조라든지 소득구조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차근차근히 좀 진행을 시켜나가면서 탄탄하게 가야 될 문제인데, 불공정한 직무평가와 상급자 눈치 보기로 귀결될 업무평가, 동료 간 경쟁을 더 치열하게 유도하는 직무성과급제, 올해 우리 일터에 불어닥친 가장 큰 태풍이죠. 전반적인 임금 하락이 예상됩니다. 시간이 가면 단계별 임금 인상이 되는 호봉제와 달리 승진하지 않으면 쥐뿔도 없는 직무 성과급제여서 죽어라고 승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경쟁으로 인해 노동 강도가 강화돼 몸과 마음이 죽어나는 것은 덤입니다. 한 공공기관에서 돈을 만드는 업무와 만든 돈을 운반하는 업무가 있다고 할 때 어떤 업무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도 구분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직종 간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뭐니 해도 노조의 힘은 임금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데서 나오죠. 직무성과급제는 직무 간 가치, 성과에 대한 평가, 이 모든 것을 사측이 주도하게 되는 구조여서 노조가 힘이 없게 됩니다. 기관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이 정부가 직무성과급제를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3가지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3가지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경영평가를 앞세워 공공기관의 목을 조르고 있죠. 특히 올해 들어와서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이러한 3가지 원칙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합니다.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이 원칙은 사실은 허언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올해 기재부는 직무성과급 도입을 위해서 더더욱 더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다. 직무와 부서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점점 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협업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파괴될 것입니다. 단기 성과와 이윤 중심으로 기관이 운영되게 되어
공공 서비스의 질은 떨어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직무성과급제가 어떤 한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늘린다는 그 증거는 없어요, 사실은. 조합원들 간의 갈등. 오히려 이거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거다. 8년 전 경쟁 체제를 도입해 철도 산업의 만성 적자를 타개하겠다는 명목으로 SR을 출범시켰는데 철도 산업의 적자가 해결됐을까요? 알짜 노선만 운영하는 SR도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해 빚을 내 억지로 SR에 출범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200%가 넘고 SR 출범 직후부터 철도공사의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경쟁 체제로 적자 타개는 대실패로 끝났고 통합 운영해야 중복 비용이 줄어들어 철도 산업의 적자가 줄어들 수 있는데도 정부는 통합은커녕 부실기업 SR에 공적 자금까지 투입해 분리 운영을 지속하려 합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나머지 철도 산업도 점점 더 민간에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발전 부문 분리안이 확정됐습니다. 20년 전 발전 부분을 분할해 민간에 개방하면서 전력산업 민영화의 길이 활짝 열렸죠. 정부는 현재도 재벌 민간 발전사가 40%인데도 민간 발전을 더 확대하고 그동안 민영화되지 않았던 전력 판매와 송전 부문까지 민간에 개방하려고 합니다. 2030년대에는 북극 빙하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기후위기로 인해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대부분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부문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해 첫날부터 대통령이 연금 재정 적자를 이유로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대신 민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확대하는 연금 민영화를 시도하고 나섭니다. 실제로 정부가 국민연금을 흔들자 국민들이 사적연금으로 대거 몰려갑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도 정부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가입자 추천 인사들을 전부 빼고 수익률을 핑계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가입자를 배제하고 투자 전문가로 교체합니다. 다시금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축소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과도해 과잉진료가 많다고 이를 축소하고 절감한 재원은 필수 의료에 쓰겠답니다. 그런데 감사원 보고에 의하면 과잉진료의 문제는 의료 행위를 하면 할수록 수입이 더 많이 생기는 행위별 수가제 문제 때문이고 필수 의료가 안 되는 것은 병원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보장성 축소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행위별 수가제 문제를 개선하고 필수 의료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죠. 공공병원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적자가 심해지고 간호인력 문제도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를 민간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격 의료를 허용해 의료 영역에서 플랫폼 기업을 허용하고 동시에 원격 의료 수가 인상도 하겠다고 합니다. 플랫폼 기업만 살판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의약품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민영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금융기관들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명분으로 국책은행의 우량 여신을 민간에 이관하는 계획 수립이 추진됐습니다. 국책은행 알짜 거래처를 시중에 넘기는 또 다른 방식의 민영화입니다. 국책금융기관들의 역할을 축소하고 재벌들의 금융산업 진출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본점을 이전시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국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축소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강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여의도의 산업은행 본점 부지는 결국 또 무언가의 세력에 의해서 팔려 나갈 거고, 그럼 산업은행도 역할을 못하게 만들고 역할을 실제로 못하면 그 탓은 그 은행의 그 조직의 구성원들한테 탓을 돌리는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뭐 구조조정, 민영화 뭐 이런 것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이쯤 되면 민영화도 너무나 민영화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함께 싸워온 경험이 있죠. 공공성의 훼손과 노동권의 침탈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 공동투쟁을 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혁신가이드라인 박살내자!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점으로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다시 모여 공동투쟁을 복원시켰죠. 올해는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국민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는 민영화와 구조조정, 예산 및 복리후생 축소가 담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무도 합의하지 않으면 직무성과급제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합의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불이익도 없겠죠. 그런데 합의하지 않겠다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버틴다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각자 싸우면 모두가 패배합니다. 반드시 단일 대우로 뭉쳐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시도할 경우 법적 대응뿐 아니라 강력한 저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예산, 인력, 인건비, 각종 지침 등 모든 것을 기획재정부의 거수기 노릇만 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결정합니다. 공공성이 살아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공공기관 운영법을 전면 개정하도록 싸울 것입니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법들 또한 제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편하게 씻고 편하게 먹고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깨끗이 청소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보다 싼 점심을 먹고 입원하신 부모님을 병원에 가서 찾아뵙고 생각보다 적은 병원비에 안도하고 월말이라 주택대출금 이자를 정리합니다. 공공서비스는 없으면 살 수 없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와 모든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망가뜨리려 합니다. 이것을 막아낼 사람, 막아낼 세력, 바로 우리 공공노동자와 노동조합입니다. 더 많은 단결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공공성을 되살리는 투쟁에 나섭시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정부가 자본을 위한 민영화를 밀어붙일 때 한 번도 투쟁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민영화, 구조조정, 임금 유연화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힘차게, 더 크게 단결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지금 시점이 호비로 막을 수 있는 댐을 나중에 되면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공공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탄압에 우리 기관, 우리 조직만 살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각계격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 또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조 또 교사 노조들과 함께 연대해서 투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3년을 제대로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성은 완전히 훼손돼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차게 총파업 투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만 공공노동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현 윤석열 정권께 알려드리고 또 국민들께 공공노동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된 진실을 충분히 알리고 결국은 국민을 지키는 국민과 함께하는 윤석열 정권 투쟁에 들어가겠습니다. 40만 노동자 함께 모여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